네, 오늘은 create shell이라고 하는 명령어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FDM 방식에서는 굳이 사용할 필요는 없고요. DLP 방식 출력물에 대해서 사용하는 방법이세요. 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출력하는 데는 커다란 문제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재료비가 10만원이 든다고 칠게요. 10만원이 들면은 그 기능을 실행했을 때와 실행하지 않았을 때와 겉에 있는 표면에 대한 디테일의 차이는 없지만 재료비가 한 30%, 많게는 40%까지는 절감이 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10만원에 출력할 거 한 7만원, 6만원 정도에 출력할 수 있는 방법이시죠. 그래서 어떤 거냐면은 겉에 있는 일정 두께를 남기고 불필요한 나머지 안쪽만 이렇게 살짝 비워주시는 거예요. 속비우기, 속파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지브러쉬에 있는 Create Shell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네, 그걸 이용해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그 일반 FDM 방식에 출력하는 거에서 데이터를 하나로 합치시고 데이터를 머지 다운으로 하나로 합치고 그 다음에 자 안쪽 구조가 남아있으면 얘가 벌어진다 그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얘를 지오메트리에 있는 다이나메쉬를 돌려서 합쳐줘야 된다는 거 한번 설명드렸었죠. 자, 이런 식으로 돌려주시는 거예요. 우선 조금 제가 높게 돌렸는데 시간이 걸릴 거예요. 네, 돌아갔네요. 돌렸죠? 돌려서 이렇게 안쪽의 구조가 없어졌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네. DLP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돼 있어도 출력하는데 문제는 없어요. 어차피 얘를 한 덩어리로 인식해서 안쪽이 꽉 찼다고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기기 자체에서는요. 그래서 얘네가 어차피 표시가 안 돼요. DLP, 저희가 사용하는 DLP 방식 같은 게 표시가 안 되는데 그 create shell 안쪽을 일정 부분을 비워주는 기능을 실행하시려면 어차피 다이나메쉬라는 게 활성화가 돼 있으셔야 돼요. 이렇게 그 create shell이라는 기능을 활용하시려면은 이게 켜 있어야 되고요. 이게 꺼져 있다면 강제적으로 한번 눌러서 켜주셔야 돼요. 꼭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나는 속비우기 하는데 안 돼요. 그러면은 요거부터 보세요. 요거부터 보셔야 돼요. 자, 여기서 저희가 어떤 걸 했었죠? 얘를 직선적으로 출력하기 위해서 자, 슬라이스 컵으로 그립 비접을 해주시고 슬라이스 컵으로 잘랐어요. 그럼 폴리그램 나눠지죠. 그러면 여기서 스플릿, 그룹 스플릿 뜯고 지우고 여기서 구멍난 거는 클로즈 올로 자 메꾸는 거 했었죠.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출력하려고 보시면 얘가 굉장히 작을 거예요. 그쵸? 1유닛 1mm죠. 그러니까 사이즈에서 일단 키울게요. 확 키우고요. 86 정도 나오는데 치수를 맞춰서 한번 이 정도. 자, 5.5 정도 되네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네, 별거 없죠. 앞에 부가적인 설명을 빼고는 FDM 방식과 커다란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달라요. 어떤 게 다르냐면요. 차집합 기능을 활용을 하셔야 돼요. 차집합 기능.
자, 어펜드를 눌러서 요거 큐브를 하나 꺼내시고요. 큐브 이렇게 트랜스파런시 키시면 여기 있죠. 이렇게 배치하셔서 크기를 조금 키울게요. 잘 안 커지니까 사이즈로 어느 정도 이렇게 키울게요. 됐죠? 이렇게 일단 어느 정도 내가 얘는요 뚫을 때 입구가 있어야 돼요. 입구.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겹쳐 주셔야 돼요. 근데 얘를 만약에 그 차집합을 수강생분들이 하실 때 생각을 하시는 게 여기 부분이 이 도형이 빠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차집합 해보세요. 그럼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안 보이는 부분에 이렇게 어느 정도 겹쳐주세요. 겹쳐주시고요. 크기는 커다랗게 상관은 없지만 어느 정도 겹쳐 있어야 돼요. 이 기능을 실행하시기 위해서는요. 자, 이렇게 도형을 겹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차집합 기능을 실행을 할 거예요. 위에 거 선택하시고 아래에 있는 차집합 기능 클릭하신 다음에 머지에서 머지 다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꼭 하시기 전에 다이나메쉬가 이 크리에이트 쉘을 실행하는 이 객체가 켜 있어야 돼요. 그 상태에서 자, 머지에서 머지 다운 클릭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다이나메쉬를 또 실행하시게 되면 자, 켜있죠. 컨트롤 외곽 드래그 돌아갔죠. 그러면 이 도형의 모양대로 빠지는 게 수강생분들이 배우신 차집합 기능이시죠. 근데 이번에는 어떤 걸 활용하실 거냐면요. 자, 보세요. 밑에 있는 크리에이트 쉘이라는 기능을 한번 눌러볼 거예요. 얘는 합집합일 때는 적용이 안 되고요. 차집합으로 머지 다운을 했을 때만 되는 방법이세요. 이게 뭐냐면요. 자, 옆에 있는 띵크니스 있죠. 띵크니스도 상대적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15를 입력했다 그래서 뭐 1.5mm나 뭐 2mm 이렇게 되지 않아요. 상대적이라서 한번 돌려야 돼요. 돌려야 되고 얘는 다이나메쉬와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레졸루션이 낮으면 얘가 올라가야 되고요. 얘가 올라가면 얘가 낮아져야 돼요. 그래서 한번 이건 돌려봐야 돼요. 돌려봐야 아시는 거니까 한번 눌러볼게요. 클릭. 그러면 얘가 지금 연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다이나믹시보다는 더 오래 걸려요. 자, 보세요. 돌아갔죠? 돌아가서 보니까 아까 차집합을 했을 때는 여기가 막혀 있었죠. 근데 여기 보세요,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메쉬 셀렉트로 감춰서 보시면요. 자, 안쪽에 뭔가 지금 차 있고 여기가 비었죠. 뒷면 보는 거. 디스플레이 프로퍼티스에서 더블 누르시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자, 내가 아까 크리에이트 쉘 옆에 있는 띵크니스의 두께가 여기에요. 여기 한 4mm 정도 나오죠. 15로 입력했을 때 이게 매번 달라요. 그래서 내가 입력한 이 데이터의 띵크니스 15만큼의 두께를 제외한 안쪽을 이렇게 비워줘 버리는 거예요. 얘는 비워진 데이터예요. 비워진 데이터. 여기에 연결고리가 되는 거죠. 차집합이 되는 부분이. 그래서 이만큼의 두께가 속이 비는 거예요. 그러면 겉에 부분에는 차이가 없죠. 그러면서 안쪽을 비워주는 기능이 크리에이트 쉘이라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이신데, 근데 보자. 보통 유기체를 출력할 때 그 두께를 한 2mm에서 2.5mm가 제일 안전하고 뭐 가격 대비 효율로 해서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뭐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겉에 표면이 안정적으로 나올 수는 있지만 굳이 너무 두껍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 할 건 뭐냐면 이 두께를요, 제가 아까 그 두께 있죠? 2mm로 맞춰볼 거예요.
2mm로 맞춰볼 거예요. 맞추는 건데, 지금은 제대로 되긴 했지만, 원래는 크리에이트 쉘을 하실 때는 옆에 있는 이 프로젝트 버튼이 꽂어 있으셔야 돼요. 꽂어 있으셔야 돼요. 무조건. 켜 있으면은 지금은 제대로 되긴 했지만, 여기 데이터가 막 꼬여요. 심하게 꼬이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제가 좀 아까 그 오류사항을 보여주려고 키고 돌렸는데 제대로 돌아가서 그냥 넘어갈게요. 자, 다이나메쉬 760이면서 크리에이트 쉘의 띵크니스가 15일 때 이 표면의 두께가 4.3mm가 나왔죠. 그렇단 얘기는 얘가 2mm로 맞추기 위해서는 얘가 낮아져야 되는 거죠. 한 10 정도로 해서 다시 돌려볼게요. 자, 돌아갔죠. 그 다음 볼게요. 자, 이번엔 두께가 아까보다 얇아진 것 같아요. 뒷면 보려면 디스플레이 프로퍼티스에서 더블 키시고요. 그 다음에 쉬프트 눌러서 쭉, 자, 3.3mm 정도 나와요. 쉬프트 눌러서 당기니까 그냥 당기시면 안 돼요. 꼭 쉬프트를 눌러서 당겨서 이렇게 보셔야 두께가 나와요. 2.9mm, 3mm 남짓되죠. 자, 그러면 다시 돌려야겠네요. 컨트롤 Z 한 번 더 하시고 돌리기 전으로 컨트롤 Z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크리에이트 쉘 확 낮춰보죠. 한 6 정도로 낮춰볼게요. 자, 돌아왔죠. 그 다음에 두께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 얇아졌죠. 쭉 1.4mm 1.3mm 이러면 이제 구멍이 날 수가 있어요. 너무 얇아지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컨트롤 Z 크리에이트 쉘 실행의 전원으로 돌아가서 한, 자, 8 다시 클릭. 됐죠? 딱 해보시면, 자, 2.5mm 전부 다 똑같진 않아요. 똑같진 않고요. 그 도형의 형태에 따라서, 데이터의 형태에 따라서 0.5mm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잘라볼까요? 정면에서도 잠깐 감춰서 두께를 확인해보죠. 1.9mm, 그리고 2.2mm 좀 왔다 갔다 하죠. 자, 이렇게 하시고 출력하시게 되면은 각바지 찾았죠. 꼭 각바지 찾고 그 다음에 뭐 제가 지금 빨리 보여드리려고 이 다이나믹 레졸루션을 낮게 했는데 얘도 다이나믹이랑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이렇게 깨지는 부분들은 프로젝트를 받으셔야 돼요. 원래는 제가 빨리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자, 됐죠. 이렇게 하시게 되면요, 그 겉에 있는 부분이 형태가 유지가 되면서 안쪽만 비기 때문에 재료비가 많이 절감이 돼요. 네. 그래서 여기는 다른 값싼 재료로 많이 채워 넣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크리에이트 쉘이라는 방법이시고요. FDM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기능적으로 실행해주는 부분이 있고 굳이 이렇게 뚫는다고 해도 어차피 여기는 서포트가 다 차서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수축률 생각하면은 FDM에서 돌릴 거면 여기를 막아버리는 게 나아요. 네, 그래서 얘는 DLP 방식에서만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하실 때 헷갈리는 건 많이 없으실 거고요. 단지 그 두께 값을 찾는데 시간이 좀 걸리실 거예요. 아직 익숙치가 않으셔가지고 한번 진행해 보시고요. 교재는 보시면 몇 페이지에 있냐면
10페이지 110페이지에 있어요. 네, 110페이지 110부터 111페이지까지 있는 기능을 실행한 거고요. 앞에 있는 부분 같은 경우 앞에 106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는 차집합을 활용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얘가 정확도가 좀 많이 떨어져서, 그리고 부분적으로 수정을 좀 해줘야 돼서 그냥 손쉽게 이 크리에이트 쉘 기능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해요. 네, 빠르고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한번 해서 크리에이트 쉘 기능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 네, 여기까지 한번 하겠습니다.